이거의 정치 때리기입니다. 법무부의 이번 검찰 인사로 말이 많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적 관심이 많은 여러 가지 정치적 수사를 계속 미루고 있고 용산과 법무부의 불만이 반영된 그런 인사다. 그래서 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야권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그 고가 파우치를 받은 거에 대한 수사를 빨리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지시가 내려간 이후 단 며칠, 한 일주일여 만에 이런 그 인사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건 김건희 여사 백에 대한 수사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법무부, 결국은 대통령이 최종 재가를 내막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불만이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쪽으로 보든 저쪽으로 보든 일반적인 국민적 상식으로 봤을 때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특히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쏠린 김건희 여사의 이번 파우치 해프닝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의혹 이런 사건을 계속 질질 끌어온 거에 대해서 국민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전 정부에서부터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금 계속 끌어왔기 때문에 빨리 종결을 해야 되는데 그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가 계속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 김건희 여사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자기 계좌를 주가 조작단에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려준 사람이 수백 명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중에 한 명이 무혐의를 받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단순 계좌를 빌려준 사람들은 무죄가 거의 입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빨리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를 하든가 또는 더 수사를 하겠다고 밝히던가 이래야 되는데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몰카 사건이잖아요. 이거 김건희 여사 파우치백을 받은 것은 그거 아주 저열하고 비열한 그런 행동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사과를 했잖아요.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건을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거든요. 매듭을 짓고 국민들이 소상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그래가지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됐고 법리적으로 이게 해결이 됐다면은 총선이 이렇게 결과가 여권의 참패로 끝나지도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원석 검찰이 제대로 이걸 안 한 겁니다. 이게 희한해요. 이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거든요.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래서 이번에 갈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에 갈린 거에 대해서 그런 거 여러 가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 거기에다가 또 서울중앙지검장이 맡은 게 여러 가지 이재명이라든가 조국이라든가 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범법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을 좀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아주 지친 거죠. 그거에 대한 불만이 이번에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금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서 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이번에 그 전주지검장이었던 이창수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중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메시지를 읽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용산이나 법무부가 이창수 지검장을 통해서 그 안에 밀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를 빨리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혐의, 특히 그 부인 김정숙 씨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이 있을 때 전주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문재인 대통령 사위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서 이상직 전 의원,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과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어떤 뇌물 관계 아니냐 하는 그런 걸 수사를
이창수 지검장 지휘 아래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달리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수사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창수 지검장이면은 서울지검장으로 와가지고 여러 가지 밀린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련된 그런 수사를 제대로 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보자고요. 이찬수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서 앞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를 빨리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해서도 이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특히 우파, 자유파 국민들 중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헌법 위반, 법 위반 이런 사안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고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거든요. 그럼 정당한 수사를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상응한 법적 어떤 조치를 내리는 거예요. 기소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재판을 가는 겁니다. 또 수사를 해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기에 관여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빨리 종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홀가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사안 몇 가지를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에서 열심히 수사한 게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브랜드 태국에 있는 이스타 항공의 자회사인 타이 이스타젯에 전무로 채용을 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모 씨가 항공 업무 분야에 전혀 전력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제기가 되면서 파고드니까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타이 이스타젯의 모기업인 이스타젯의 오너가 이상직 전 의원이거든요. 지금 아마 구속돼 있을 겁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중진국 이사장이 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가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로 되는 거에 대가성의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직 시 그 사위 서모 씨가 채용되는 그 직전에 이상직 이스타젯 오너 그 사람이 중진국 이사장이 됐어요. 중진국 이사장이 된 5개월 후에 서모 씨가 전무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국 이사장을 하다가 21대 국회에서 전주을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이상직 전 의원은 정치 신인이고 그 당시에 그 터벅거리를 했던 최모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유력한 정치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공천 배제시키고 이상직 씨가 공천을 받은 거예요. 그래 21대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다. 이건 적어도 서모 씨가 그 대가로 저걸 된 거죠. 전부가 된 거, 채용이 된 거죠.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3자 뇌물 혐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명확하게 상식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명확한 이 대가성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문 전 대통령이 울산시장 개입 그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청와대의 임종석 비서실장,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이 거의 총동원돼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막역한 친구인 송철호 씨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천에서부터 경선자를 배제시키고 그리고 저쪽 당,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때는 아마 미래통합당이었을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김기현 이 후보를 흡집을 내가지고 선거 투표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반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그 황운하 이제 이번에 당선인 신분이죠. 이 사람이 울산 경찰청장이 할 때 이 사람이 하명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질질 끌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국민들의 불만이고 용산의 불만이고 자유우파의 불만입니다. 그 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은 이것도 청와대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월성 원전 1호기 저거 언제 가동 중단되냐? 이렇게 묻자마자 그냥 그 속전속결로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경제성 평가에서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동 중단에 따르는 엄청난 손해를 본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청와대 비서진이 그리고 환경부도
개입을 해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수사가 들어간 거거든요. 일부는 재판에 넘겨가지고 공무원들이 이 재판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또 하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서해 공무원 그 피살 사건 있잖아요. 이것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의도적으로 적어도 한 38시간 동안은 국민들한테 공개를 안 하고 그 서해 공무원이 자질 월북한 걸로 몰았던 그런 혐의가 짙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그런 영상이 나갈 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하는데 동시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빵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한테 공개를 하지 않고 특히 또 그 공무원을 근거도 없이 자진 월북했다는 것으로 몰아간 그런 혐의가 있거든요. 이건 국민보호에 대한 헌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이건 꼭 수사를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 밝혀내야 됩니다. 또 하나 있죠. 국민보호 헌법 위반 사항인데요. 동해에서 NLL을 넘어서 온 이 북한 국민,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입니다. 헌법상에 북한 주민 2명이 북한에서 내려오다가 동료 선원을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붙잡고 보니까 그런 범죄 사실이 있어가지고 범죄자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강제로 북송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유엔 협약에도 위반되는 거고 인권 협약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우리 헌법에도 위반되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 영토로 우리 주권에 미치는 영토로 들어온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고 범죄가 있다면 우리 헌법 우리 법률에 의해서 재판에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순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북송했어요. 아니 그 중에 한 명은 그 판문점에서 넘겨줄 때 막 울고불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 넘어가지 않겠다고 북한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넘긴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인권 위반이거든요.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수사도 제대로 이원석 검찰에서는 안 한 거예요. 또 하나 부동산 시장이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폭등했습니다. 그때 부동산 시장 그 가격을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지금 수사 중인데 이것도 질질 끌고 있어요. 그것도 청와대 비서진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아주 짙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렇게 했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집값만은 자기가 분명히 잡겠다고 그런 말도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 통계 조작은 이건 정말 국정농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대로 질질 끌고 수사를 안 하니까 일선 지검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창수 지검장이 잘할 거라는 기대로 서울지검장으로 전지해서 올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김정숙 여사, 요즘 김정숙 씨라고 하더라고요. 김정숙 씨에 대한 의혹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정숙 씨가 옷을 사치를 많이 했다는 것을 국민들도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숙 씨가 관본권을 사용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관본권은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기획재정부에 돈을 풀 때 그냥 한국은행이 띠지인 상태에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띠지 있는 현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청와대 비서진들은 아니다. 그걸 사비로 다 구매한 거다 그랬는데 아니 관본권이 사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그건 명백히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썼다는 의혹이 아주 짙습니다. 이것은 국고유용이죠. 특수활동비는 대통령 부인 옷 사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밝혀내야 됩니다. 또 하나 김정숙 씨와 관련해서는 아니 공군 1호기 혼자 타고 타지마할 인도 관광광고 이건 다 드러난 사건 아닙니까? 이것도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아니 공군 1호기를
한 번 띄우는 데는 수억, 결국에 여러 가지 비체 비용을 하면은 10억이 넘는다는 비용이 발생한대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김선수 씨가 인도 방문할 계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도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대를 했는데 그걸 묵살하고 그걸 빌미로 김선수 씨를 공군 215기를 태워서 인도로 보낸 거고, 거기 가가지고 민감한 어떤 사안을 논의한 것도 아니고 타지마할이니 여러 군데를 관광하고 돌아온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이것도 밝히라는 건데, 아니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을 지휘하면서 이걸 제대로 수사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일설에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다 이렇게 수사를 하면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정말 그런 불행한 걸 지금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런 걸 지레짐작 상상을 하고 말리는 거 아닌가, 일선 지검장, 일선 수사진을 말리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이 검찰 주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그런 정치적 배려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법치에 충실하게 수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적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왜 그걸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레짐작으로 정치적 판단을 해가지고 수사를, 혹시 그렇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왜 말립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 검찰 인사에서 백신 당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수사를 질질 끌다 보니까 이렇게 그것도 싸다, 흔한 말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검찰 인사는 잘 되는 것이다.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제대로 한번 수사를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관련한 이 7가지, 제가 든 7가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 빨리 밝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교의 정치 때리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